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 그건 알잖아요. 그쵸. 본인이 알거든요. 개인 사업자라든지. 근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 그럴까 네. 생각해 보면 네. AI를 통해서 과거에 있는 세무조사까지 다 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주위에 보다 보니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쵸. 예, 왜냐면 재벌절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을 구매를 못 해요. 그쵸. 예, 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음. 소득 신고한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내 재산을 확보를 하고 늘리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네. 그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탈세는 언젠가 적발되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진납세. 그쵸.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신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나는 먼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겠다. 바람직하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네. 우리 이제는 세무사님처럼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팀장하고 정보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만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자진 신고를 염두에 두시는 상황이 있어서 유리한 점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가 있어요. 면제된다는 게 가산세 내야 될 거를 아예 안 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자진 수정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신고를 적게 한 거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 신고를 통해서, 내가 적게 낸 세금을 낸다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세무조사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어떤 혐의가 포착이 됐어요.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수정 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수정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혐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또 문제가 돼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아니면 조금 가능성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세금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고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했다 그러면 또 피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탈세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은 사실 돈이 아니라 짐이죠, 짐. 네. 예,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가산세 폭탄, 뭐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산세는 어떻게, 몇 프로로 돼 있나요? 가산세는 일단은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한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0%가 아닌 40%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네. 이거는 법적인 표현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40%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탈루를 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가산세가 10%가 아닌 40%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아, 네. 굉장히 크네요. 진짜, 네, 네. 예, 가산세 폭탄이 많네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와서 이제 자진신고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관련된 증빙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이런 수정신고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물론 관련 증빙들을 잘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내가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금융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라든지 뭐 거래명세서 이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그런 자료들을 잘 확보를 하셔서 수정신고를 할 때 관련 증빙으로서 같이 제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쉽진 않겠네요. 네. 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네,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진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아까 이제 세무사님 잠깐 네.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이러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떻게 세무조사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신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될 부분은
나 혼자서 직접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사실 국세청에 그 조사를 하시는 분은 세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당사자가 이런 부분을 다 해결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조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원사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네. 탈세가 적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 AI 세무조사 시대에 네. 자진 신고를 한 번쯤은 용기 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발이 언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네. 예, 세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요즘에는 뭐 휴대폰 검색을 하실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AI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처럼 국세청에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의 정보,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세무조사가 지금 나온다 이것이 그때는 기술의 발달이 덜했기 때문에 누락이 됐던 건들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문의가 있으시면 가까운 전문 세무사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